미군의 세계적인 재배치 전략이나 그 다음에 일부 미군의 철수, 전면 철수가 절대 아닙니다. 일부 4,000명에 가까운 그 정도 철수인데 그걸 마치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대미 정책의 문제성으로 돌리는 건 저는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GPR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단순한 4,000명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죠. 걸프전에서는요. 표적을 획득해서 무기를 발사해서 파괴까지 이르는 시간, 표적지를 선정을 해서 파괴까지 끝나는 시간이 총 24시간이 걸립니다. 91년 걸프전 때는요. 그런데 2002년 아프간 전쟁에서는 45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11분이 걸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군의 세계 전략은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와 첨단 네트워크와 인공위성과 온갖 정보들이 집합되고 전자화되면서 IT화되면서 전쟁의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거기에 따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미국이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주면 좋겠죠. 미국이 그야말로 대등하게 자신들의 세계 전략을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논의하고 우리와 함께 협상해주고 우리 의견을 철저히 받아들여준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마치 떠나고 싶은 사람 억지로 발목 잡는다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노무현 참여정부 문제점 것처럼 지적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미 군사회견은 지금도 용산기지 협상에서 보셨듯이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이사단 재배치도 반대하는 쪽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당장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간의 주한미군의 감축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전쟁 때 우리는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정부는 일방적으로 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69년 닉슨 독트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박정희 시대입니다. 한미 군사회기가 가장 잘 결합되어 있고 월남전 참전까지 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2만 명을 빼갑니다. 카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정부라서 뭐 한국 입장을 잘 이해했다. 그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감군을 결정했다가 도리어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보니까 미국 군사력이 재평가되고 있고 군부와 의회의 반발로 그만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 부시입니다. 91년 전술핵 철수할 때 우리가 어떤 상의를 했습니까? 이미 과거의 역사 미군의 한국에서 철군 역사가 사실상 일방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늘 철군할 때마다 6차례에 걸쳐 철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특정 언론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물론 심리적 불안감 말고 구체적인 위험성까지 거론하면서 곧장 전쟁이라고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노력과 한미 동맹체제의 확고한 결합으로 이건 다 지금까지 극복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 한미 군사회기나 동맹체제는 충분히 강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서너 번 닉슨 때도 그랬고 카터 때도 그랬고 일방적인 통보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의 외교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